저녁 9시 송미정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한 지 벌써 12년째. 오늘도 손님들의 옷을 다리고 얼룩을 지우고 정리하느라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발이 퉁퉁 부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TV에서 저녁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휴면 예금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미정은 별 관심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리면서도 TV 소리는 배경음처럼 흘러갔다.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여러분도 확인해 보셨나요? 6조 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미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늘 꼼꼼한 편이었다. 통장도 2~3개 정도만 쓰고 돈 관리도 나름 신경 써서 했다. 그런 자신에게 잊어버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밥을 먹으며 채널을 돌리던 미정은 잠시 그 프로그램에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다른 채널로 넘겼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휴면 예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작은 회의실에서 김도훈 작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방송한 휴면 예금 특집의 시청자 반응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게시판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어머, 저도 20만 원 찾았어요. 대학 때 만든 통장이 생각나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가 있을 것 같은데. 도훈은 이 주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지난주 취재를 나갔을 때도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 결혼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통장,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잊어버린 적금, 이사 가면서 정리하지 못한 계좌들. 사람들은 왜 자신의 돈을 잊고 사는 걸까? 도훈은 후속 기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의 것조차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 이면에는 분명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송미정은 가게에서 다림질을 하다가 문득 어젯밤 TV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대 초반, 첫 직장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월급 받던 통장이 어디로 갔더라? 설마 그게 남아있을 리 없겠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3일이 지났다. 미정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휴면예금 찾기 앱을 내려받았다. 앱을 실행하니 생각보다 간단한 화면이 나타났다.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됐다. 본인 인증을 마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조회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5초, 10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져서 미정은 앱을 끄고 대신 상담 전화를 걸기로 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았다.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소영 상담사였다. 저 휴면 예금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영은 천천히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거 거래 은행. 질문에 답하다 보니 미정은 문득 25년 전이 떠올랐다. 22살 처음 취직했던 작은 의류 매장. 그때 사장님이 월급 통장을 만들어줬었다. 혹시 1999년경에 개설하신 계좌가 있으신가요?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첫 직장 다닐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 신청하시면 2~3일 내로 결과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 월급이 60만 원 정도였으니 그나마 다 쓰지 않았을까? 이틀이 지났다. 미정은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다. 가게에서 다림질을 하면서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다. 22살의 자신. 어른이 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 어렸던 그때. 월급을 받으면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었다. 그 일을 1년쯤 하다가 그만뒀다.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생이 흘러갔다. 어느새 중년이 됐고 이제는 자영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왜 그때 그 통장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하지만 누가 그때 25년 후를 생각이나 했을까?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셋째 날 오후 3시 드디어 문자가 왔다. 휴면예금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 내용은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손이 떨렸다. 미정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 떴다.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잔액 185만 원.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85만 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지? 자세히 보니 마지막 입금 내역이 1999년 12월 28일이었다. 그해 마지막 월급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거래가 없었다. 25년 동안 그 돈은 그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울컥하는 감정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무언가였다. 25년 전에 자신이 모아둔 돈,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젊은 날의 자신. 고마워, 그때의 나.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곧바로 환급 절차를 밟았다. 소형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일주일 후 미정은 그 돈을 받았다. 185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가게 임대료 한 달치보다 많았다. 하지만 미정은 그 돈을 당장 쓰지 않기로 했다. 이건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야. 25년 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준 선물.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하기로 다짐했다.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계좌는 정리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것을 더 소중히 챙기기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휴대폰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너 혹시 대학 때 만든 통장들 다 정리했어? 엄마가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오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것들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돈이 깨어났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졌다. 방송국 작은 편집실에서 김도훈 작가는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제목은 잊고 있던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떠 있었다. 2024년 기준 전국 휴면예금 6조 5천억 원. 평균 환급액 78만 원. 하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돈이 대부분. 도훈은 마우스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바쁜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잊힌 돈, 잊힌 관계, 잊힌 약속들. 어쩌면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계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휴면예금 찾기 앱. 전화 상담 1397. 과거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것. 지금 확인해 보세요.